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8주차예요. 28주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네요. 자, 부산과 대구 지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전국적인 추세는 매물 증가세가 약간 주춤한 느낌. 거래량은 지속적인 약세. 전세 물량은 폭발적인 증가. 이 세 가지 현상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구독, 좋아요. 바로바로 정보를 수신하고 싶었으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야 제발 가만히 있어줘. 지난주 자료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매도 안 해도 되는 혜택을 주게 되면서 오히려 전세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 그것이 매매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매매 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듯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여기 2008년부터 표를 나타냈는데요. 전국이 같아지고 있다. 어디 하나 버리고 어느 쪽으로 몰려가기에 애매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대구와 부산 두 개 지역만 살펴보는데요. 대구 지역은 약간 주춤해지는 모양새인데 부산 지역은 끝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차가 그닥 많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길어봐야 6개월 그 정도의 시간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 버리고 어디 사러 가고 이게 쉽지 않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다료 살펴보시면은요, 지속적인 약세. 그래도 한때 작년까지, 대구는 재작년까지 좀 분위기 좋을 때 있었지만 분위기가 다 같이 식어서 다 매수 우위지수가 40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요. 부산 근근히 20 위에 살짝 걸쳐져 있는 정도 수준.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죠. 20 아래로 떨어진 지역이 보이고 대전이 특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규제 해제했는 지역 효과 아주 반짝. 대전은 사실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되었지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름상 들어보면 투기과열지구가 투가 지역이 훨씬 더 규제지역, 조정대상 지역보다 더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조정대상 지역이 규제가 조금 더 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와 울산 지역 소폭 증가했지만 매수 우위지수 소폭 증가했지만 울산도 아시다시피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주간 실거래지수 울산도 하락이에요. 사실 분위기에 좋지 않아요. 광주도 하락이에요. 광주 지난주까지 상승이었거든요. 상승해서 하락으로 접어들었어요. 모든 광역시가 하락으로 다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우위지수 높게 나온다? 이거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전국적인 약세 이미 느껴지실 거예요. 수도권의 약세, 충청권의 약세, 그리고 모든 광역시의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는 덜 빠지네. 하지만 전세 가격 지수가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폭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자, 지난주 이슈였죠. 0.5% 빅스텝 있었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이거, 뒤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전반적으로 거래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모든 광역시가 4월이 정점이에요. 4월이 정점입니다. 그 이후로 거래량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 신고 취소되는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다르게 반영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4월이 모든 광역시의 정점이었어요. 그나마 팔 수 있는 시기, 대선을 이용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누구는 그때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조금 한두 달 지나고 보니까 그때 오히려 팔 수 있는 기회였다. 자, 2021년부터 조금 압축해서 살펴보면요, 확실히 4월달이 피크였는 게 느껴지시죠? 1월달은 모두가 다 지옥이었어요. 다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매매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봤을 때도 대구는 안습이에요. 안습. 부산 지역도 만만찮게 거래량이 꺾이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모든 지역이 다 비슷해요. 모든 지역이 다 비슷합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입니다. 부산 지역 먼저 살펴볼게요. 위에 있어서 부산 지역 20% 아래로 떨어지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3주차에 다시 회복하는 형태였거든요. 20 아래로 머무르던 기간이 한 2주, 3주 갈 데가 없었어요. 3주 갈 데가 없었어요. 희한하죠? 희한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이게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3주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3주가 나왔어요. 3주 연속으로 주간 신고가가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대구는 참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막 5%, 6%, 7%, 8% 이런 지경이에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울산의 급격한 변화. 울산의 신고가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친구하자고 같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영남권이 좀 안 좋다 이런 분위기로 느껴지시죠?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보면은 27주차 지난주에 규제 해제가 되었죠. 본격적으로 규제 해제됐습니다. 일부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 190건, 200건 올해 계속 거래 안 될 때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규제 해제되고 나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 오히려 부산 해제 안 됐던 그나마 근근히 대구는 거래량이 맥맥을 유지해 나간다면 부산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 안 돼서 오히려 더 역풍을 맞고 있고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전세 거래량 2017년부터 살펴보시면 크게 변동 없다. 크게 시장에 전세 시장에 위기가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던 2020년 8월 이때부터 이 2+2 재계약했던 사람들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 이후로 오히려 거래량이 뭔가 모르게 조금 줄어드는 듯한 약간 미세하지만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2+2로 눌러 살고 다시 +2로 눌러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울산 지역, 대구 지역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빨간불. 부산도 빨간불이 살짝 들어오려고 하는데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다 좀 예전만 못하다. 아파트 개수는 엄청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 수에 비례해서 거래량도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 살펴보시면 뭔가 조금 주춤한 느낌 드나요?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타 강의시도 보면 약간 주춤한 느낌. 근데 대구는 우직하게 매물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역도 봐야 되겠네. 규제가 일부 해제되었으니까 대전이랑 대구 오히려 더 우직하게 상승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천만으로 환산해놓고 봤을 때도 확실히 부산이랑 인천은 대전은 매물이 좀 꺾이는 느낌, 인천도 좀 평온해지는 듯한 느낌 좀 드는데요. 광주와 대구는 끝없는 증가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요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요즘에 가장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전세 매물인데요. 요 기울기, 부산의 기울기 장난 아니잖아요. 인천도 장난 아니에요. 대구가 오히려 평온해 보일 정도입니다. 대구 매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대구가 평온해 보일 정도다. 부산과 인천 조금 아프게 다가옵니다. 두 개만 놓고 보면 확실히 대구는 기울기가 완만한 느낌이 들죠. 근데 부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 시작점과 이 끝점을 놓고 이 두 개의 기울기를 각도를 비교해 본다면 대구보다 부산이 매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대구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 근데 가장 빠르게 추격하는 것은 인천이에요. 인천의 매물 증가세가 가장 심합니다. 그 다음 부산도 만만치 않고 요게 다 압축적으로 나타나는데 인천과 부산의 매물이 곧 이어서 대구를 추월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전세 지수가 조금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였던 광주나 울산 지역의 매물 증가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시청 감사합니다.